워라밸을 추구하면 행복해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정답은 없지만 세대마다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다. 대체로 기성세대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기성세대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개인적 자유나 여가 시간보다 언제나 먼저였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삶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적 안정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높은 지위나 많은 연봉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개인적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등장한 단어가 바로 워라밸이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 표현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의 줄인 말로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기성세대가 일상의 대부분을 일로 채웠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일과 생활을 분리하여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일보다는 생활이 더 중요했다. 이처럼 워라밸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일상이 일로만 채워진다면 이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요즘 직장인들은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는 워라밸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젊은 세대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퇴근 후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한 것일까?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은 일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얼마나 직장 생활이 재미없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자신의 책 시지프스 신화에서 현대의 노동자의 삶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오늘날의 노동자는 그 생의 그날을 똑같은 일에 종사하며 산다. 그 운명도 시지프스에 못지않게 부조리한 것이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으로 신들을 기만한 죄로 인해 죽은 뒤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 바위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다시 밀어 올리기를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카미는 의미 없는 노동을 매일 반복하는 오늘날 노동자의 처지도 시지프스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어쩌면 오늘날 직장인들이 워라밸을 강조하는 배경도 직장 생활이 시지프스의 형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워라밸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 알다시피 워라밸이란 워크와 라이프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상을 말한다. 하지만 워크와 라이프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저울의 양쪽에 구분하여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은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다. 일은 삶의 일부분이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삶 속에는 일하는 시간도 들어있고 취미나 놀이 시간도 있고 공부 시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워라밸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일하는 시간은 자기 삶과 분리된 무의미한 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직장에서 일하며 보내는 시간은 단지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입한 시간으로 오해한다. 그 결과 일을 마친 퇴근 이후라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삶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하루를 노동하는 시간과 삶의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과 삶의 시간은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인류에게는 원래부터 노동하는 시간과 놀이하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원시 시대에는 노동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역사학자인 요한 하위징하가 쓴 호모 루덴스에 따르면 원시 사회에서는 생활의 기본 활동인 사냥도 놀이 형태를 취했다고 한다. 원시인들은 사냥을 나갈 때도 마치 놀이하듯이 즐겁게 참여했고 각종 제례나 의식도 놀이처럼 즐겼다. 그의 책 제목인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인데 인간은 본래부터 일상을 놀이로 즐기는 존재라는 뜻이다. 당시에는 일상이 전부 놀이였기 때문에 노동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았다. 당연히 워라벨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위징하는 현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놀이 대신 열심히 노동만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하위징하의 진단이다.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인의 일상에 노동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것이다. 워라벨이 강조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퇴근 후의 자유로운 시간은 삶의 시간으로 구분한 뒤 양자를 이분법으로 대립시킨다는 점이다. 직장에서는 의미 없는 노동으로만 시간을 보낸 뒤 퇴근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삶의 시간을 갖는다면 퇴근 이후의 시간을 아무리 가치 있게 보내도 반쪽짜리 워라밸밖에 되지 못한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하루 24시간을 모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야 진정한 워라밸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워라밸을 위해서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왕양명의 전습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힌트를 얻어보자. 왕양명 선생에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 관리로서 잡무가 너무 많아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전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직장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요즘 직장인 중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공부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다. 제자의 하소연에 양명 선생은 뭐라고 답했을까? 양명 선생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누가 자네한테 책상에 앉아 공부하라고 하던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던가? 내가 그러던가? 아니다. 우리의 돈은 그런 곳이 아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공부할 곳이다. 관리라면 관리로서 자신의 소임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다. 송사의 억울함은 없는지, 구율의 치우침은 없었는지, 제도의 미비한 점은 없는지 등등 자신이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곳에서 날마다 자신의 공부가 이루어진다. 양명 선생은 공부하는 장소나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제자를 꾸짖었다. 선생은 일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제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다. 선생이 보기에 공부는 직장 일을 마친 연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직장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며 또 그렇게 업무를 통해 깨우치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본 것이다. 결국 양명 선생도 일과 공부,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중에 삶은 다른 곳에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자신의 이상향이 지금 여기에는 없고 항상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어쩌면 워라밸을 추구하는 오늘날 직장인은 삶은 다른 곳에를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직장에 있을 때는 퇴근 후를 생각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그리워하고 주말이 되면 다시 월요일 출근을 걱정하면서 항상 삶은 다른 곳에 있는 듯이 사는 경우가 많다. 입으로는 워라밸을 외치지만 실상은 어떤 시간도 밀도 있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한 번도 현재를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평소 퇴근 후를 생각하고 여유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만 장담할 수 없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 세계를 그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작가는 늘어난 여가 시간이 행복의 원천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술적으로 하층계급의 작업 시간을 하루 3시간이나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네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벌써 1세기 반 전에 실험이 행해졌었지.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4시간 노동제를 실시했던 거야.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겠나? 다만 불안과 소마 소비량의 증가라는 결과가 따라왔었네. 단지 그것뿐이지. 3시간 반이나 늘어난 여가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그 여가로부터 어떻게 도피할 수 있을까 하는 강박관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말았단 말일세. 상식적으로 보자면 늘어난 여가 시간만큼 행복한 일상을 보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다. 긴 여가 시간이 되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약물을 찾게 되었다. 늘어난 여가 시간이 행복의 증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약물 의존성만 높인 셈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멋진 신세계와는 다를까? 흔히 사람들은 주 52시간제나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면 일상에서 여유시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기대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늘어난 여가 시간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마트폰이라는 21세기 소마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처방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중독성이 강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소마에 의존하게 되었고 급기야 스몬비족까지 생겨났다.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권태의 신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변해버린 셈이다. 결국 워라밸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이든 여가시간이든 얼마나 그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지에 달렸다. 오늘날 직장인이 추구하는 워라밸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완전한 개념이며 반쪽짜리 행복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는 바지만 일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삶을 충실하게 살고 싶다면 노동하는 시간에서도 재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삶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을 하든 놀이를 즐기든 공부를 하든 간에 각각의 활동에서 재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진정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삶을 재미있고 알차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워라밸이 아니라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